저희가 이제 라이브 테스트하고 있느라서 잘 들리시죠? 이제 저희 라이브 맞아요. 네, 라이브 인증해드렸습니다. 좋네요. 네. 좋아 좋아.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당근페이 라이브톡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당근페이 문화와 프로덕트 이야기를 좀 가감없이 해보는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벌써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시작 전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듣다가 궁금한 점들이 계속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또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질문도 되게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전 질문도 참고해서 같이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당근페이에서 또 일하고 계신 세 분을 모셨어요. 이제 커머스 PM 출신, 그리고 모빌리티 기업 출신 디자이너, 그리고 메신저 기업 출신 엔지니어. 셋 다 핀테크는 처음이었는데 지금은 당근페이에 계시네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리즈부터 한번 진행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페이에서 PM으로 일하고 있는 리즈이고요. 지금 입사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었어요. 근데 저는 첫 회사는 50명 정도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커머스 운영에 관한 일들을 전반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CS라든가 재고 관리 이런 일들도 다 했었고요. 두 번째 회사에서 이제 저는 커머스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PM 업무를 좀 시작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 회사에서 상품 탐색이랑 전시 도메인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1년은 이제 쿠폰이랑 혜택카 같은 가격 도메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당근페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로빈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개발하고 있는 로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저는 사실 본 전공이 기계공학이었는데 좀 안 맞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컴퓨터 공학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개발자의 길로 오게 됐고, 처음 회사를 시작한 건 대형 메신저 기업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전환형 인턴으로 시작을 하고 한 팀에서 거의 5에서 6년 정도 있다가 두 번째로 온 회사가 여기 당근페이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비즈 프로필이랑 유사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플랫폼 개발팀이었고, 현재는 이제 핀테크 금융 쪽을 너무 하고 싶어서 또 새로운 길로 도전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5, 6년이면 되게 길게 있으셨네요. 근데 로빈 지금 목소리가 좀 작다고 해주셔서 네, 조금만 당겨서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즈도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로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페이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하고 있는 로라라고 해요. 저는 디자인 전공하고 UX 컨설턴시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리서치나 전략, 기획, 디자인까지 좀 전반을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에서 투사이드 마켓이랑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경험을 좀 다뤘어요. 그리고 당근페이에 이제 합류한 지는 2년 정도 됐고, 지금은 오프라인 페이먼트 경험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셋 다 배경이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바로 핀테크는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좀 오늘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이제 당근페이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로빈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선 당근이라는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여기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근페이는 뭐냐? 다들 이제 예상이 가실 것 같은데, 당근 안에 다양한 서비스에서 쓸 수 있는 핀테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 서비스죠. 저희가 처음에는 뭐 중고거래를 바탕으로 한 뭐 송금,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요즘은 통장도 있고 카드 제휴도 하고 QR을 통해서 현장 결제도 하고 뭐 바로 구매 최근에 크게 오픈을 했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앱테크까지 이제 굉장히 커진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희는 당근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저희 로컬과 연동되는 금융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빈한테 제가 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로빈은 아까 자기소개 때 얘기해 주셨듯이 대기업에서 되게 오래 다니셨잖아요. 한 5, 6년 그쵸. 다니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 주신 저희가 이제 핀테크다 보니까 사실 핀테크를 처음 오는 거에 있어서 뭔가 긴장감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이곳으로 왜 오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도 좋아하고 막 모으는 것도 불리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이 결국 돈으로 도는데 그 뒤쪽에 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좀 가고 싶다라고 대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은행 특유의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저랑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핀테크라는 업종을 알게 되면서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갔어요. 근데 제가 처음 입사를 한 게 2019년에서 20년 사이였는데 그때는 사실 핀테크가 엄청 부흥하던 시기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입이니까 일단 내 커리어를 좀 잡아두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가게 됐고 커리어를 좀 쌓고 나니까 예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핀테크로 결국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첫 키워드가 정말 기억에 강렬하게 남네요. 저도 돈 진짜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돈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양한 뭔가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걱정도 되게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그거를 얘기를 시작하면 진짜 제가 1시간도 혼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이직을 처음 시작할 때 뭐 주위 선배들이나 뭐 많은 분들한테 핀테크에 가고 싶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업계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계신 분들인데 다들 입모아 하시는 말이 핀테크는 도메인이 너무 좁다. 너 거기 가면은 이제 약간 개미지옥처럼 핀테크 안에서 계속 돌아야 된다. 지금 도메인 너무 좋은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선배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싶다가 한번 이렇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제가 기존에 있던 그 비즈 프로필 유사한 그런 도메인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업계가 좁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좁고 또 넓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넓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자신감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럼 로빈의 지인분들은 좀 핀테크 업계가 좁다. 혹은 그죠. 그 등의 이유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의 경우에도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로 넘어오는 걸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이제 리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핀테크로 넘어오시면서 이런 뭔가 걱정이나 무서운 게 없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핀테크를 목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핀테크를 왜 고려하게 됐었냐면 그 커머스에서 이제 이직을 하기 1년 전쯤부터 제가 이제 가격이랑 쿠폰, 뭐 혜택 영역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면서 좀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케이스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고 구조 같은 것들도 이제 로직이나 이런 거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전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도메인이 그럼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이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도메인을 고민을 했을 때 이제 돈을 다루는 핀테크가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이랑 그다음에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이런 전공의 어떤 베이스들이 또 금융 도메인으로 넘어갔을 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직을 하던 시점이 그 전 회사에서 PM으로 한 4년 차쯤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저는 아직 제가 되게 말랑말랑한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이 PM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을 조금 이제 감각이 생겼지만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면서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허들이 높은 도메인이 핀테크였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페이에 오게 됐습니다. 네. 돈 정말 정합성 중요한 도메인이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고 말씀 주신 그간의 그 경험들이 되게 시너지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핀테크에 왜 지원하시고 싶으신지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당근페이였을까요?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왜 당근페이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 당근페이 지원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저한테 진짜 인상 깊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블로그에서 그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랑 PM이 같이 그 시장 조사를 하려고 리서치를 나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제가 이제 볼 때 정말 우리는 막 경계 없이 일한다라고 말하는 조직들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경계 없이 일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례를 보면서 진짜 당근페이나 당근은 정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딱 체감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당근페이에서 카드를 출시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인터뷰한 글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동네 근거리에서 내가 자주 뭐 집이나 회사처럼 내가 자주 활동하는 지역에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되게 10년이 된 회사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가 초기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 로컬 비즈니스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그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저는 당근페이에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 주신 내용이 되게 공감 가는데 사실 저도 여기 오고 나서 오래 다니진 않았던 것 같긴 하지만 경계 없이 일한다라는 부분이 너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그 카드 결제에 대한 혜택 받는 부분 제가 이제 개발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진짜 많은 혜택을 주려고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것에 대한 뭔가 로컬과 연결하는 그런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공감이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로빈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로빈은 이미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실 핀테크가 있었잖아요. 핀테크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당근페이였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문화를 좀 오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커리어는 조금 좁혀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규모를 좁혀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좀 팀원들과 리즈가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직군 안에 머물지 않고 팀원들이랑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제 의견을 얘기하고 뭔가 뾰족하게 디벨롭 해나갈 수 있는 회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대기업보다는 작은 회사를 가면 이런 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견이랑 그래서 낮췄죠. 중견이랑 스타트업 정도로 규모를 줄여봤는데 거기 페이들을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조금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커머스나 배달 앱 같은 거 저희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페이 다 붙어 있는데 딱 할 수 있는 게 뭐 커머스에서 결제하기 그리고 배달 앱도 마찬가지죠. 배달 뭐 하고 결제하기 딱 요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직을 막 준비하다가 당근이라는 앱을 딱 켰는데 저도 사실 그때 당근페이를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아서 가입해가지고 이것저것 둘러보니까 당근은 뭔가 한정적인 서비스가 아니겠구나. 당근페이를 하면은 당근 안에 있는 서비스들에 내가 되게 다양하게 침투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소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저희 조금만 소리 좀 키워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뭔가 좀 더 작은 곳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싶으셔서 이제 지원하신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로라에게 안 여쭤보 또 서운할 수 있잖아요. 로라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핀테크라는 그 도메인 자체가 사실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돈이 일상이랑 되게 밀접하다 보니까 좀 사용자들의 삶에 좀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서비스일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당근페이였던 이유는 이제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아직 송금을 기반으로 이제 막 좀 서비스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근이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당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직 만들어 나갈 부분이 더 많다는 게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저한테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세 분에게 핀테크를 왜 지원했는지와 왜 당근페이였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핀테크에 왜 오고 싶으시고 당근페이에 오셨는데 다 처음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핀테크 도메인이라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제 로라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로라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핀테크다 보니까 그 규제나 정책으로 인한 제약은 진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도 그 외부 연계나 규제 이슈로 좀 속도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뭐 이런 부분을 뒤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좀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고 설계를 하고 또 팀원들이랑 그렇게 함께 논의를 해왔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품 출시 단계에서도 이제 문제없이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팀원들이랑 좀 합도 잘 맞게 되고 노하우도 좀 쌓이면서 뭔가 그런 단점들이 좀 상쇄된 것 같아요. 핀테크다 보니까 좀 규제나 정책 네. 이런 좀 제약들이 있었음에도 음. 저희의 또 최고의 복지인 또 동료 이제 동료로 또 그렇죠. 해결해 나가셨다는 이야기로 좀 이해를 했어요. 네네. 그럼 이제 다른 분들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로빈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근페이가 핀테크라서 뭐 도메인이 엄청 힘들었다라기보다는 문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문화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대기업에서 왔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해야 되는 롤이 되게 명확한 업체에서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왔더니 저한테 정말 많은 걸 시키는 거예요. 뭐 되게 사소하게는 뭐 여기 우리 카피라이팅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혹은 뭐 디자이너 분들이 와서 우리 UX 한번 확인해봐. 요거 뭐 여기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것처럼 엄청 사소한 것까지 저한테 물어보고 또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콕 집어서 너 이제 이거 개발해. 뭐 아니면은 뭐 앞에서 다 만들어진 걸 들고 와서 너는 개발자니까 여기서 코드만 짜. 이런 식으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내가 이런 거를 하는 게 맞나? 약간 망설여졌던 부분도 있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네. 로빈의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또 네. 괜찮아졌다고 잘 얘기해 주시네요. 이게 마이크가 정면으로 하면은 잘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네네. 네, 그럼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아무튼 그런 저에게 자유도를 많이 주는 문화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적응해 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단순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코드만 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유저 입장에서 프로덕트 고민도 해봐야 되고 한 번씩 뭐 디자이너가 돼보기도 하고 기획자가 돼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실 팀에서 제가 말 제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다 같이 해보자 하면서 으쌰으쌰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맛이 또 있어서 기존에는 몰랐던 또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순간들이어서 너무 좋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오면 되게 어색할 수 있는 경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경계 없이 일하는 게 저희의 좀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프로덕트 성장을 위해서라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업무들, 그냥 하고 싶은 업무들이면 다 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더더욱 좀 더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리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도 그 로빈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큰 공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조직 문화가 되게 경계 없이 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었냐면 전에는 제가 PM으로 일할 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거를 다 앞에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결정해서 이제 개발팀이나 디자이너분들한테 리뷰하는 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앞단에 있고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많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조금 쫓기는 마음도 들고.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다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PM이 다 모든 거를 의사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막 먼저 말하지 않아도 저희 개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계속 의견을 주시니까 사실 훨씬 더 저는 좀 같이 협업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속도도 더 많이 이제 빨리 붙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리즈랑 자리가 인근에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되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로드하고 제 자리가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사이로 보이는 자리거든요. 서로 이렇게 네. 크로스로 앉아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슬쩍 보면 이제 보이는 그런 네네, 느낌이라서. 근데 이렇게 이제 먼저 가져오시면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초반에는 막 제가 이걸 의사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 이렇게 뭔가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개발자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맞나? 그리고 혹시 내가 일을 놓친 건가? 이런 불안감도 어떨 때는 드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먼저 보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모든 거를 다 한 사람이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팀 안에서 계속 이 일은 누가 더 좀 더 챙기고 이 일은 뭐 제가 챙기고 하면서 이제 같이 나간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핀테크가 좀 처음이라서 좀 특히 어렵다고 좀 생각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저는 약간 제가 그냥 예상했던 부분이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커머스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커머스의 경우는 뭐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혹은 어떤 상품이 왔는데 뭔가 잘못 왔다거나 이런 어떤 CS들이 주로 이뤘다면 핀테크는 막 내 돈이 어디 갔지? 저 당근페이에 뭐 돈을 넣었는데 당근페이에 돈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맞아. 되게 CS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저가 느끼는 그 불안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저도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도 이제 동료분들 일하는 거 보면 되게 작은 거 하나 이제 뭔가 반영하거나 새로 이제 추가 개발할 때도 법무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없는지 검토를 되게 꼼꼼히 하시잖아요. 이제 같이 담당해 주시는 팀과.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커머스에서 오면서 제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거를 또 옆에서 보면서 체감을 하다 보니까 더 유의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럼 로라는 좀 처음이어서 특히 어렵다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셨을까요? 네, 저도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규제나 그런 정책 안에서 사실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디자이너로서도 좀 챌린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좀 사용성 위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 핀테크다 보니까 신뢰나 안전까지 좀 같이 고민하고 설계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사용자한테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좀 고민하는 게 되게 습관처럼 된 것 같아요. 네. 로비는 어떠셨어요? 저는 제일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개발자이다 보니까 정합성 문제가 항상 걸리더라고요. 사실 전에 있던 회사에서는 유저가 이 제가 만든 화면에 접근을 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보여주는 게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였으면은 아무래도 핀테크이다 보니까 정합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그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배치 돌려가지고 맞추면 되지 않나 했는데 되게 개발자들 분들 일하시는 거 보니까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가장 꼼꼼하게 보시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 조금 허들이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아까부터 좀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핀테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합성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담감도 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담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밈처럼 도는 게 있거든요. 막 정산 돌리다가 그냥 내 월급에서 한 1,000원 정도 떼고 그냥 퇴근하고 싶다. 막 밤새 그거 어디서 틀렸는지 찾다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막 도는데 그게 저도 웃겼어요. 그 멀리서 봤을 땐 진짜 희극이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거 너무 비극적이에요. 정말 사람들 머리 싸매고 그거 찾고 있거든요. 이런 차이 나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어떤 책임감이나 무게감으로 다가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는 단계부터 정합성 정말 꼼꼼히 챙겨보려고 하고 이제 다른 분들도 코드를 정말 많이 같이 봐주세요. 이제 로드도 개발자셔서 아시겠지만 코드 리뷰 정말 꼼꼼히 해주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내 역량으로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담감을 또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되게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또 리즈의 저는 의견이 궁금한 게 아까 정합성을 좀 기대하시고 핀테크에 지원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정합성 부담이 되셨던 건 없으셨을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긴 했었지만 제가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창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직 막 이렇게 기능으로 나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서 제가 막 이거를 정합성을 맞추는데 막 되게 뭔가 손발이 떨렸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걱정을 해서 큰 뭔가 뭐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던가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주변에서 그렇게 정합성을 고려를 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그런 성격의 일을 많이 하게 됐을 때 뭐 어떻게 리스크 체크를 하고 또 어떤 팀과 소통을 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정합성 관련돼서도 좀 많이 의견 주시고 다양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댓글들 보면 질문들이 있어서 조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뽑아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당근페이는 핀테크 도메인치고 속도가 빠른 편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 속도라는 부분을 뭔가 핀테크 도메인과 엮어서 수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이제 당근이나 당근페이에서는 이제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빠르게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빠르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위해서 팀원들끼리 많은 고민도 하고 그 구조를 위해서 저희는 빠른 실험과 뭔가 빠른 계속 변경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당근페이 아까 얘기했던 정합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좀 진행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일단 더 볼게요. PM이 일하는 프로세스가 궁금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셨어요. 뭔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당근페이 PM이 어떤 프로세스로 일하는지 자세히 듣고 싶어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뭐 PRD를 다 쓰고 우선순위를 검토한 다음에 이제 그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이제 과제를 하나씩 이제 해결해가는 형태로 많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PM이 조금 더 팀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일감을 발견하는 형태로 이제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데이터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고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우리 팀에 공유를 하면 꼭 제가 먼저 뭔가 어떤 기능 개선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RD를 쓰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 팀의 다른 개발자가 뭔가 하고 싶은 과제, 더 뭔가 관심 있는 과제다라고 하면 그분이 PRD를 쓰고 직접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팀 안에서 같이 이제 뭔가 개발에 착수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점이 항상 제가 아니고 정말 그냥 우리 팀의 디자이너가 PRD를 쓸 수도 있고 개발자가 PRD를 쓸 수도 있고 네, 과제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사실 정형화돼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로드님 개발자로서 고충이 있으실까요? 저에게 질문 주셨으니까 또 이제 제가 또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할 말이 많으시네요. 이제 또 저를 지목해 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개발자로서 좀 성장을 잘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봤을 때 당근에서는 사실 나보다 뛰어난 동료를 채용하라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되게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일하다 보면 주변 동료들이 일하는 것 그런 것만 봐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 환경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시도해보면서 많이 성장한다고 느껴서 뭔가 그런 고충들을 좀 겪었었는데 좀 이제 자연스럽게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우와. 이제 또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해봐야 되니까 또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또 핀테크다 보니까 또 돈 중요하잖아요. 짜릿했던 순간, 실수 그런 것들도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리즈 있으셨나요? 제가 이게 등줄기가 한번 짜릿했던 적이 저는 있었는데 지금 온 지 한 3개월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 제가 그 얼마 안 돼서 실험을 해야 하는데 제가 실험 지표를 잘못 설정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막 실험을 하면서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 많이 안 해봤어서 이제 페이에 오면서 실험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제가 이제 설계하고 진행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게 실험 지표를 잘못 설정한 게 뭐 유저의 데이터나 아니면 돈의 정합성에 문제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실험을 열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랑 조금 다르게 계속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화요일쯤이었나 저희가 실험을 시작했었는데 금요일 정도에 갑자기 저녁 7시쯤에 이 데이터가 너무 이상한 거를 깨닫고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수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되게 등줄기가 좀 짜릿했었어요. 네. 아, 동료분들이 계속 도와주셨었군요. 와, 역시 최고의 복지는 동료는. 네네. 네. 네. 근데 금요일 7시라고 하셨는데 아, 네. 네. 아, 이거 되게 아, 네네. 7시에 금요일 7시였는데 네, 다들 어떻게 또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이. 근데 이제 지표가 좀 이상한 걸 보니까 동료들이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자리에 남아서 되게 이상하게 지표가 나오는데 이거 왜 문제인 거지? 약간 그런 걸 계속 같이 논의를 했었고 또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야 우리가 원래 이제 의도한 대로 실험 지표를 볼 수 있을지 그때 좀 바로바로 얘기를 해서 이제 금요일 날 또 퇴근하기 전에 저희 팀의 개발자분께서 바로 또 수정을 하고 이제 다 반영까지 해주고 이제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3개월도 안 됐을 테니까 얼마나 이제 걱정이 많은 그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 금요일 날 그렇게 이제 일을 끝내고 나서 이제 주말에 가가지고 되게 생각이 많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짜릿하고 위험한 순간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또 좋은 얘기 한번 해봐야죠. 그럼요. 당근페이 와서 좋았던 점 또 얘기 듣고 싶은데 로빈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좋았던 점, 계속 얘기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저희 이 훌륭한 로드 저였군요. 아, 감사합니다. 제 동료분들이 이제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아까 7시 금요일 7시에 장애대응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솔직히 뭐 야근할 때도 있어요. 뭐 야근 안 한다면 거짓말이고 힘들지 않다고 해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료들이 항상 곁에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서 막 달렸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경주마처럼 나 혼자 잘해도 좋으니까 일단 나라도 달려보자 이렇게 해서 달렸던 적도 있는데 좀 외롭기는 했어요. 근데 이 회사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저랑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주마처럼 막 옆에 안 보고 달리는 거 그만두고 이제 동료들이랑 다 같이 한번 뛰어보고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복지가 아닌가? 진짜 당근페이에 와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최고의 동료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로빈이 저랑 같은 팀이긴 한데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네, 정말로 네, 최고의 동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즈도 한번 궁금한데 리즈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도 문화적으로 되게 좋다고 느끼는 부분은 동료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일하면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고 많이 이제 효능감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동료들이 가장 뭔가 고마운 점이 저도 이제 그 커머스에서 오다 보니까 핀테크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팀에서 이렇게 회의를 들어가면 제가 이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빨리 이제 따라가기도 어렵고 또 제가 모르는 용어들도 되게 많고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그냥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약간 팀원들이 이제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와가지고 제가 봐야 되는 자료들 이런 거 이제 다 스레드에 남겨주고 이거 보시면 좋아요 뭐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이랬으니까 사실 그 동료들 덕분에 진짜 저는 빨리 적응한 것도 있다고 그 공이 크다고 한 90% 이상은 동료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당근페이 하면 정말 최고의 복지는 동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누군가 그냥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내일 남일 가리지 않고 계속 달려가서 같이 고민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공감.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역시 최고의 동료는 최고의 복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 분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러네요. 그거를 네. 소개 때 따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로라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그 오프라인 페이먼트 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팀은 매장에서 뭐 QR이나 바코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결제하는 현장 결제 경험을 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교환권을 살 수 있는 선물 가게라는 서비스도 보고 있습니다. 로빈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원래된 베네핏이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팀 이름에서 약간 유추가 가능하다시피 돈통, 지갑 이런 것들이랑 이제 최근에는 당근의 여러 서비스에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모아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팀입니다. 리즈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페이먼트 코어 팀이라고 하는 데서 PM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팀은 이제 결제랑 쿠폰, 뭐 정산, 뱅킹 같은 어떤 플랫폼을 담당을 하고 있고 요즘 저희는 이제 결제창을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 안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와 맥락 안에서 결제창이라고 하는 걸 만나게 되는데 이제 유저들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어떻게 또 좀 더 잘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고도화하는 작업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 분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양한 업무들을 뭔가 다양한 이제 업무들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제 각 팀에서 뭔가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뭔가 개인이 당근페이에서 앞으로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라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팀에서는 지금은 사실 이제 브랜드 제휴를 좀 중심으로 프로모션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좀 CRM 기반으로 확장을 시켜서 사용자들마다 좀 더 개인화된 혜택을 주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당근의 동네라는 강점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려서 로컬의 가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금융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걸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로빈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혜택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당근에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또 우리 당근 유저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거를 모아서 잘 보여주는 것도 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저가 당근의 중고거래뿐만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최근에는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디벨롭 해나가고 싶어요. 리즈도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결제창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결제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근 안에서 어떤 유저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결제에서 이제 결제창에서 만나는 경험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흐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당근에는 되게 다양한 버티컬 서비스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서비스에서 결제창을 들어오는지와 상관없이 사실 그 마주하는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결제창 안에서. 근데 이제 앞서 말한 그 버티컬 서비스마다 성장 단계도 다르고 주요 고객층도 다르고 또 프로덕트의 목표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플랫폼 팀으로서 조금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런 어떤 앞단의 맥락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사용자들이 보는 결제창이 점점 더 비슷해지는 거나 혹은 그냥 계속 비슷하게 보이는 게 맞을까? 이런 게 좀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도 당근페이를 뭐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혹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창에 들어오게 됐는지에 따라서 결제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경험이나 맥락이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결제창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와 그가 경험하는 어떤 서비스의 맥락을 고려해서 조금 다른 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동선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실험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 분 다 되게 재밌는 업무들을 기대하시고 계시는군요. 뭔가 로라는 로컬에서의 그 이어지는 경험, 그리고 로비는 서비스와 서비스 간의 연결, 그리고 리즈는 결제창에서의 경험 개선 등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은데 그럼 또 이제 같이 할 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당근에 오면 잘 맞을 것 같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면 한번 어떤 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놀아요. 다 자원을 가지는 거. 역시 뭐라겠죠? 네네. 그럼요. 제가 첫 번째.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정해진 걸
뭐 하기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이 정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다녀보면은 동료분들이 정말 자기 제품에 애착도 정말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견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제 나누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품이 점점 이제 탄생하고 고도화되는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좀 정말 한 팀으로 이제 동료들이랑 합을 맞추면서 제품을 좀 무럭무럭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아 맞아요. 로라가 이제 또 제 옆에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로라가 계신 오프라인 페이먼트 팀을 보면 되게 제품을 위해서 엄청 계속 강하게 논의하시고 되게 좋더라고요. 항상 강하게 뜨거운 논의가 그럼요. 뜨거운 논의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로비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핀테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저희가 정말 빠르게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좀 특이한 게 당연히 코어 레벨에서 뭐 뒤에 결제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랑 통신하는 거 실제 돈을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유저형에 가까운 서비스도 정말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속도가 아무래도 엄청 빠르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성취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한번 이렇게 숨 참고 이렇게 팡 터트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작은 성취와 작은 경험들을 레이어처럼 이렇게 쭉쭉쭉 쌓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저도 되게 작은 성취부터 해서 큰 성취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앞에서 로라랑 로빈이 이제 그 주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의견을 말하는 데에 두려움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좁은 영역보다는 조금 더 넓은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일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왔는데 아무도 저한테 뭘 하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일을 만들어 가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이곳저곳 제가 어떤 스레드에 참조가 되거나 하면 이제 그런 데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손이 부족하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계속 적응해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3개월이 갓 지났는데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알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생각보다 더 넓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제 당근페이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 땅을 만들고 자기 길을 이제 넓혀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분들이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고 뭔가 확장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정해진 역할대로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쉽지 않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의견을 내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향성을 스스로 찾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좀 네, 문화와 맞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좋은 동료 있으니까 처음엔 좀 진짜 저도 사실 힘들었고 리즈도 아까 말씀하시길 약간 허둥지둥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의지만 있으면 옆에서 너무 좋은 동료들이 계속 이렇게 야 너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북돋아 주니까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말했다고 나 좀 잘 못할 것 같은데 걱정은 또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살짝 광고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정말로 좋은 동료들이 많아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는데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사전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Q&A 세션을 좀 간단하게 가져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아까 잠깐 그 라이브 하면서 그 질문하셨던 것들도 좀 받긴 했지만 사전 질문부터 좀 받아보면서 이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당근페이 채용에도 관심이 생겨서 질문 드리는데요. 핀테크 경험이 다들 없으신데 타 도메인에서 넘어올 때 어떤 점을 강조해서 어필하셨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좀 리즈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왠지 제가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가장 최근에 합류를 했다 보니까 저는 그 면접에서 안 그래도 이런 거를 다 예상 질문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좀 새로운 도메인을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고 전에 일할 때도 그 동료들한테 학습력이나 적응력 이런 것들을 좋게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전 회사에서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도메인을 한 7개에서 8개 정도를 경험을 하고 이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력이 되게 뒷받침이 됐었고 또 앞에서 그 말씀드린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랑 또 연결을 해보자면 사실 경험이 없어도 그 적극적으로 도메인을 탐구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잘 적응하실 수 있는 문화라서 이제 내가 이런 경험이 없어도 새로운 것들을 얼마나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지 또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 강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경험이 없어도 좀 적극적으로 도메인 탐구할 의지나 뭔가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충분히 잘 적응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핀테크 서비스와 일반 서비스는 개발할 때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규제 준수 같은 부분이요. 사례도 있다면 궁금해요. 이제 개발 부분이라서 좀 로빈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마이크가 잘 안 들리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대답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가장 크게 느낀 차이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이 환경을 내 통제하에 둬야 된다.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핀테크가 돈이 직접 오가다 보니까 작은 실수도 자칫하면 큰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발 과정 자체가 조금 하드하게 굴러가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외부 협력사랑 이제 API 연동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회사였으면은 API 스펙 문서 서로 교환하고 그냥 붙이고 호출해보고 끝 이렇게 진행됐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체크해야 될 단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좀 있는데 뭐 요청 위변조 방지해야 되니까 HMAC 같은 것도 인증을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둔다던가 뭐 특정 IP만 접근 가능하게 뭐 화이트리스트로 세팅도 다 해줘야 되고 뭐 중복 요청이나 재요청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이제 뭐 돈 같은 거 2번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막는 비즈니스 로직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절차가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저만 고민하면 안 되고 인프라 팀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고 보안 팀에 가서도 또 여쭤봐야 되고 이게 다 같이 검토하고 진행해야 돼가지고 처음에는 아 정말 빡빡하다 진행하는데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지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문제가 큰 사고로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 반드시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핀테크가 좀 일반 서비스에 비해서 좀 특수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엔드 영역 안에서 되게 뭐 단순하게 개발을 했다면 지금은 인프라랑 보안까지도 제가 고민하게 돼가지고 뭐 제 경험상으로도 되게 좋은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뭔가 이런 규제나 안정성 통제 때문에 여러 팀에서 이제 같이 봐주셔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보안팀, 뭐 인프라팀 여러 팀들이 봐주시는데 뭔가 한 팀처럼 움직이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걸 넘어서 저희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근 특유의 따뜻한 톤을 유지하면서 금융의 신뢰감도 줘야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계신가요? 이건 로라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은 저는 좀 UX 라이팅에서 균형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에서는 사실 결국에는 좀 신뢰감이랑 안전함, 뭐 명확함 이런 것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랑 뭐 상태 같은 이런 중요한 정보는 최대한 좀 단순 명료하게 전달을 하되 그 전후 맥락에서 좀 당근다운 따뜻한 톤을 자연스럽게 녹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사용자가 안전해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경험이 또 다른 종류의 따뜻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뭔가 이런 새로운 경험이 뭔가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해했던 개념이나 구조가 뭐였는지 궁금해요. 이건 미리 알고 왔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제 앞서서 계속 얘기했다시피 저희는 이제 핀테크다 보니까 단순히 좀 서비스 기능을 이해하는 것보다 돈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흐름과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송금이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송금으로 예시를 들면 사용자가 송금을 하면 그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또 충전이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송금까지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흐름들을 다 이해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로 이건 미리 알고 왔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도 있냐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뭔가 이런 내용들을 꼭 알고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대부분은 업무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팀에서도 되게 잘 도와주시는 편이라서 쉽게 아마 오시면 적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핀테크 도메인 커리어의 앞으로가 궁금한데 이 도메인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로빈이 한번 질문 답변 주시겠어요? 커리어 어려운 얘기네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핀테크의 가장 큰 매력은 서비스는 정말 빠르게 개발하는데 코어는 또 안정성을 추구해서 꼼꼼하게 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저랑 또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서비스 영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실험하고 또 유저의 니즈에 맞춰서 새로운 아이템들도 많이 발굴해 내가고 있는데 반대로 송금이나 결제처럼 또 꼼꼼하게 살피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이분들은 신중하고 또 천천히 접근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이제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해보고 진짜 금융 시스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처럼 또 안전성을 다루는 부분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이게 핀테크의 엄청난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커리어 말씀을 주셨으니까 커리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속도나 여러 가지 경험 면에서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저한테도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경험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사전 질문들은 저희가 뭔가 몇 가지 추려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한 좀 답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당근페이는 주로 바텀업으로 업무가 진행되나요? 탑다운과 바텀업 비중이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제 당근페이는 주로 바텀업으로 업무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월렛 앤 베네핏 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로빈이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하나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저희가 이제 유저와 유저 간의 서비스를 이어서 제공하기 위해 혜택이라는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유저들에게 많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면서 서비스와 서비스로의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뭔가 새로운 아이템, 뭐 출석 체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뭔가 기획도 해보고 그걸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내고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 형식으로 바텀업으로 많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단계별로 의사결정할 때 팀 단위로 합의하는지 PM의 책임이 큰지 궁금해요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또 PM의 책임이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으니까 리즈가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안 그래도 채팅에서도 계속 PM의 어떤 책임이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PM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팀이 집중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의사결정할 때 좀 책임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바텀업으로 일을 하는 문화다 보니까 PM이 설정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는 방향이어야 되고 또 그걸 팀을 또 리딩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결과여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제가 설정한 방향성 안에서 이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이나 피처 단위로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 또 있잖아요. 되게 더 작은 단위의 의사결정들. 근데 그런 것들은 팀원들이 다 같이 모두 그냥 참여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같이 챙기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좀 PM으로 일을 할 때 여기서 제가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게 더 큰 맥락의 어떤 시야에서 우리 팀의 큰 그림이나 청사진 이런 거를 그리는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또 더 재밌다고 느낀 적도 있었고 또 그게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이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또 그런 부분에 되게 많이 걱정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팀원들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 광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요. 당근페이는 새로운 피처를 내는데 주기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를 하면서 로빈이 작은 성취 또 이런 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로빈이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성취도 있습니다. 오전에 얘기해서 오후에 배포하기. 맞아. 정말 작은 성취죠.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피처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는 제 생각에 한 짧으면은 1주, 한 주 스프린트라고 보통 부르죠. 1주 만에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뭐 길면은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 저희는 호흡이 빠르게 돌아가는 팀이다 보니까 좀 적은 케이스인 것 같고 대부분 한 주에서 3주 정말 빠르면 하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실시간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다 보니 아쉽게 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이 와버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핀테크가 처음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라부터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리즈부터. 로라부터. 네.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네. 되게 핀테크에 대해서 사전 질문해 주신 것들도 보고 하니까 그 핀테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마음들이 또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제 핀테크나 다른 도메인이나 이제 우리가 되게 이게 핀테크라고 하면 유난히 이제 어렵고 특수한 도메인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들어와서 보면 유저의 어떤 불편한 지점이라든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본질은 사실 되게 동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회의 조직 중에 또 법무 검토라든가 리스크 체크 이런 걸 같이 해주시는 담당 팀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 팀에서 굉장히 충분히 많이 잘 붙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셔도 좀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 있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라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당근페이에서 이제 처음 핀테크를 경험하게 됐는데 진짜 리즈가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동료분들이 진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봐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하나씩 좀 챙겨 나가다 보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동료들이랑 함께 일하는 그런 경험 자체가 되게 커요. 그래서 성장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또 반복이 되는데 최고의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 네, 진짜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핀테크를 떠나서 이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한 회사에 오래 있으면은 편안하기도 하고 또 여기를 나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조금 두려워질 때도 있고요. 아까 리즈가 말씀 주신 것처럼 핀테크가 좀 특수한 도메인이라서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되돌아보면은 조금 더 빨리 나올 걸 하는 생각도 있기는 했어요. 제가 전 회사에 한 5, 6년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커리어를 새로 쌓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공감이 되지만 준비를 또 계속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와서 용기를 가지고 일단 찔러보고 또 우리 좋은 동료분들 만날 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세 분 다 핀테크가 처음이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이유로 이제 여기 당근페이에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를 좀 들으면서 느꼈던 건 핀테크를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충분히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럼 오늘 당근페이 라이브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이제 커피챗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근페이 팀원분들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안녕할까요? 네. 네. 안녕.